가부터 라까지의 지역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큰 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강을 중심으로 고도로 성장한 인류의 사회인 문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하고,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에서는 인도 문명, 황허강에서는 중국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문명들은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칭하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마 동생, 부모님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까지 방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이 매우 잦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자는 현세적인 사상관을 가지고 살았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난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자는 사상관입니다. 이들의 현세적 사상관을 보여주는 서사시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길가메시라는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반은 신의 모습을 한 생명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인간 세계를 어지럽히는 악질 오브 악질이었죠. 신은 이 길가메시를 혼내주기 위해서 대리자였던 엔키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처음에는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이를 보고 분노한 신은 이 엔키두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에게 신은 이런 메시지를 남기죠. 길가메시여, 신은 인간을 만들 때 죽음도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들어가서 부인을 안아주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그것도 인간의 운명이니까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길가메시에게 신은 인간을 만들 때 죽음도 함께 붙여놓았으니 너가 부여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신의 영역을 탐보지 말고 인간인 네 모습을 살아라. 라는 현세적인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세적이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강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비정기적인, 비주기적인 범람으로 치수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치수 사업이라는 건 물을 다스리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스릴치, 그 다음에 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지책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치수 사업입니다. 왕은 신의 재리자다라는 신권 정치를 행했는데 이는 왕권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의 사회였으며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구라트 신전인데요. 이 지구라트 신전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다신교 사회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태음력을 사용하는데 이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진법을 사용했는데 60진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죠.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이런 식으로 60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60진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로 60진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과 점토에 글씨를 새겨 만든 쐐기 문자를 사용하여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인이 일으킨 문명이었으나 이후 지배층은 아무르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메르인과 아무르인은 하나의 부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르인은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은 법전을 편찬하였는데 법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의 눈도 뺀다.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은화 1미나를 지불한다.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주의라는 성격이 딱 보여지죠. 그리고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귀족과 평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은화 1미나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 왕국도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철제 무기를 많이 사용한 그런 히타이트, 좀 선진 문물, 선진 집단인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